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지수가 좀 계속 오를지, 오늘도 상당히 좀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오를지 아니면은 이제 좀 조정을 받을지, 그러니까 V자 반등일지 U자 반등일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표적인 섹터들, 반도체, 5G,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전체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어제 오늘 새벽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이제 4% 넘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물론 우리나라가 좀 미리 선 반영해가지고 어제 3%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처럼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제 유가 급등 뭐 그런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약간 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미국 선물 증시가 오르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가 올랐고 코스닥은 2.8%가 올랐는데 확실히 바이오 섹터들이 많은 그런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코스닥 자체로만 보자면은 지금 거의 한 400 초반대에서 560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좀만 있으면 지금 전저점을 탈환할 그럴 기세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V자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이렇게 지수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두고 있고 쌍바닥을 좀 찍어야 확실히 단기적인 큰 하락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좀 그런 건 있겠죠. 이게 저점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지금 전저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뭐 지금 1457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그 전에서 바닥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강하고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선물 지수를 좀 미리 당겨서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미국 증시가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갭상승으로 만약에 떴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면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고 이게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제가 이제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좀 조정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인버스는 여전히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5G라든가 다른 섹터들의 주식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해지용으로 지금 인버스를 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고 상당히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은 2%밖에 이제 반등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의 5% 가까이 하락했는데 반절도 이제 반등을 하지 못한 거를 보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V자 반등을 하기 힘들다는 그 근거가 이게 완전히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섹터인 반도체 섹터가 이제 되돌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보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아직 확실히 반등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5G 섹터는 오늘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나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며칠 동안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노와리스랑 이제 RFHLC가 상당히 좀 강했네요.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빨간 그 동그라미랑 파란 동그라미가 제가 실제로 매매한 거냐고 여쭤보신 분도 계셨는데 맞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매수한 거고 매도한 그런 자리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한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어떤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그냥 저 나름의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RF보다는 좀 KM이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RF가 훨씬 더 강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RF를 사실 이번 조정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렸는데 저는 여기서 좀 조정이 한번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고점이고 아무래도 RF 같은 경우는 좀
1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전고점에서 이제 부분 매도, 물론 전 전량 매도는 이제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한 7, 8월 달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는 다행히 하지 않아서 아직은 그래도 비중이 좀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섹터인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저의 예측이 좀 어느 정도는 틀렸지만 뭐 그나마 이제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좀 어제랑 이제 대박이었죠.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3%까지 하락하고 블록딜이 떴는데 정말 좀 글쎄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계속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코스닥의 그 위아래도 정해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셀트가 움직이는 것이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분리를 했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로 오르는 건데, 오직 어떤 기대감 때문에만 오르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되고 매수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을 섹터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했죠. 이제 유가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그 유럽 쪽에서의 그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 어떤 공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조정이 좀 완료가 되고 다시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될 섹터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지금 국면에서는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국면인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그런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좀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완전히 다시 바닥을 찍고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그 시간적인 기회 비용 측면에서는 약간은 좀 매수하긴 약간 머뭇거려지는 것은 좀 사실이에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은 결국 V자 반등일지 U자 반등일지에 대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이 지구상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 본다면은,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U자 혹은 W자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단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면은 그 두 번째 바닥은 전 저점보다는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수가 이제 어떻게 오르고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저의 원래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에도 좀 많은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 또 좋은 문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라는 그런 내용인데, 수익 창출과 손실 회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목표와 관련해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이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테니스 경기는 패자의 게임으로 이 경기의 승자는 가장 적은 실수를 한 사람이며, 상대의 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어떻게든 공을 받아 넘기기만 한다. 즉 손실 회피 전략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 테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공도 서브가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하면은 공을 잘 넘겨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치지 못하게 할까라고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공을 넘기기만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 손실을 회피한 사람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최근의 하락 같은 경우도 최대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저가에서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수를 다시 보자면은 이 가격대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700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어적으로 투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지고 수익을 못 볼 리스크보다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100% 가지고 있게 돼서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 그럴 위험성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그런 하워드 막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약간 인버스 같은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서 약간은 좀 해칭을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무조건 하락에만 또 베팅을 할 수 없는 것이, 뭐 특정 섹터들은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가는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 해지 전략도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섹터들의 또 비중을 담을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